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과관계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타당성을 높이는 향상 방안 여기까지 살펴봤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실험 방법을 갖다 놓고 어떤 외생 변수가 있고 통제 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외생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출 문제가 시험 효과와 통계적 회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시험 효과와 통계적 회귀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거 있죠. 이 앞부분에서 이제 시험 효과,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에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험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1차 측정과 2차 측정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이 첫 번째 측정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두 번째 측정에도 똑같은 답을 하는 거, 이게 주시험 효과죠. 때문에 첫 번째 결과하고 두 번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연구자는 독립변수 처치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왜곡할 수가 있겠죠. 두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반대로 통계적 회귀가 나타나면은요, 첫 번째는 극단적인 값을 줬다가 두 번째는 이 중심값으로 돌아오는 게 통계적 회귀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변해요. 따라서 값이 변한다는 얘기는 독립변수 처치 효과가 있다고 왜곡을 할 수가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시험 효과가 나타나면은 독립변수 처치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통계적 회귀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또 반대로 독립변수 처치 효과가 있다고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그 문제를 응용시켜서 내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이해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 설계 유형별 차이점. 지금부터 이제 순수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시계열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텐데, 먼저 랜덤화, 즉 그 무작위 할당,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할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무작위 할당을 한다라고 하면 순수 실험이 되고,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시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가 사전 실험 설계입니다. 그리고 유사 실험 설계, 사후, 이거는 랜더마이제이션, 즉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는 실험 설계입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를 조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원시, 순수, 유사는 독립변수 조작을 해요. 그런데 사후 실험 설계는 독립변수 조작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영향, 이게 사후 실험 설계거든요. 이거 조사한다고 사람을 담배 피게 할 수 없죠. 이게 독립변수 조작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최서일 교재 보면 사전 실험 설계, 즉 원시 실험 설계가 독립변수 조작을 못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최서일 교재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이거 원시 실험 설계입니다. 이거 사전 측정하죠.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두 집단 사후 측정, 이것도 원시 실험 설계예요. 이것도 독립변수 처치하죠. 따라서 요거는 최서일 교재가 요거는 좀 잘못 쓰여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이게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두 집단 사후 측정, 이게 둘 다 원시 실험 설계예요. 그런데 독립변수 처치하죠. 이렇게 독립변수 처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시험 환경이 인위적 환경에서 하는 게 순수 실험이죠. 여기 실험 집단, 비교 집단 갖다 놓고 하는 게 순수 실험설이고, 자연 환경, 일반 환경에서 그대로 하는 게 사전 실험, 유사 실험, 사후 실험이다. 그 다음에 조사 시점은 횡단적 설계를 하는 게 원시 실험, 순수 실험, 유사 실험이고, 종단 설계, 요게 시계열 실험, 사후 실험. 요거는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측정 시기와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순수 실험, 유사 실험은 측정 시기와 대상을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원시 실험하고 사후 실험은 측정 시기와 대상을 통제를 못해요. 그리고 외생 변수 통제를 가장 잘 하는 게 순수 실험 설계고, 그나마 좀 어느 정도 하는 게 유사 실험 설계고, 그리고 통제를 잘 안 되는 게 사후 실험 설계는 아예 못 하는 거고요. 원시 실험 설계도요,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험 설계 방법에 따라 가지고, 자, 요런 조건에서 어떻게 이제 각각의 실험 설계가 영향을 받느냐, 요것도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이걸 깡짜로 외우는 것보다
이제부터 이제 원시 실험 설계 세 가지, 순수 실험 설계 세 가지, 유사 실험 설계 세 가지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9개 그리고 이제 추가로 사후 실험 설계까지 해서 총 10개를 살펴볼 건데 그거 잘 이해하면은요. 이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실험 설계 하나하나를 이해를 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원시 실험 설계 또는 이제 사전 실험 설계인데 영어로 하면은 이게 그대로 해석하면 사전 실험 설계죠. 그런데 통상 상당수 교재가 원시 실험 설계라고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일회성 사례 연구가 있고 단일 집단 사전 사후가 있고 그리고 두 집단 사후 실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시 실험 설계에는. 그러면 일회성 사례 연구는 실험 집단 하나만 갖다 놓고 독립해서 처치하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실험 집단에다가 영업교육을 실시한 후에 매출액을 측정하는 거다. 무작위화가 없죠. 사전 측정도 없습니다. 통제 집단도 없습니다.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연구자가 사전 지식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게 이게 일회성 사례 연구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집단이 하나입니다. 실험 집단 하나만 갖다 놓고 사전 측정하고 독립해서 처치하고 사후 측정하는 거예요. 사례는 이렇고요. 사전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비교 집단이 없죠. 예, 외생변수 혼란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에 걸친 반복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른 역사적 오염, 성숙 효과, 실험 효과, 실험 대상 소멸, 통계적 회귀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 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통제 집단이 없다 보니까 이걸 적절히 통제를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요게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이고요. 두 집단 사후 측정은 여기 실험 집단은 있습니다. 실험 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도 있는데 랜더마이제이션이 되어 있지 않아요. A 지점은 영업교육을 시킨 후에 매출을 측정하는데 B 지점은 그냥 매출을 측정한다. 자, 무작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동질성을 담보할 수 없고요. 또 사전 측정이 없어가지고 결과의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비교 집단이 있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른 외생변수 혼란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실험이다. 그래서 이제 두 집단 사후 측정. 자, 그래서 결국 이 원시 실험 설계는요 무작위화가 안 되어 있거나 통제 집단이 없거나 사전 측정이 없는 설계를 말하며 통상 시간 비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변수 간 관계의 가능성을 탐지하고 연구자가 관심 갖는 인과관계의 기초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요게 원시 실험 설계 또는 사전 실험 설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실험 설계 세 가지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통제 집단 사후 그리고 솔로몬의 네 그룹 측정 요 세 가지가 순수 실험 설계입니다. 그 중에 먼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통제 집단을 갖다 놓고 사전 측정 사후 측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값 측정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가장 이상적인 실험 설계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생 변수를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적 타당성을 가장 잘 확보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호작용 효과는 통제를 하지 못해요. 자, 상호작용 효과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측정이 독립변수 처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측정하고 독립변수 처치 이 두 개가 모두 두 번째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 효과인데 그런데 비교 집단에는 요 독립변수 처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 집단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아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 효과는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 효과까지 통제하는 게 요 솔로몬의 네 그룹 측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호작용 효과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지만 벌써 실험 설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통제 집단 사후 측정에 사전 측정이 없어요. 사전 측정이 없다. 그래서 사전 측정 없이 실험 집단의 교육을 실시하고 두 집단의 실적을 측정하는 건데 방향성은 알 수가 없어요. 사전 측정이 없기 때문에 실험의 방향성은 알 수가 없지만 한 번만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른 외생 변수, 시간 흐름 때문에 발생하는 외생 변수가 역사적 오염, 시험 효과, 성숙 효과, 실험 대상의 소멸, 통계적 회귀, 측정 도구 변화 이게 전부 다 시간의 흐름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만 측정하지 않습니까? 예, 뭐 실험 집단이고 비교 집단이고 한 번만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적 오염, 성소교 효과, 시험 효과, 통계적 회기, 뭐 측정 대상의 소멸 뭐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발생을 안 합니다. 예,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좋은 실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이 연구가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충분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게 통제 집단 사후 측정입니다. 예, 솔로몬의 네 그룹은 예, 상호작용 효과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측정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학식 교재에는 순수 실험 설계를 아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피실험 간 디자인, 피실험자 간 디자인, 피실험자 내 디자인. 그러니까 여기서 피실험자라는 게 실험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험 대상들 간의 실험 설계 디자인이다라고 하면 그 실험 대상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이게 실험 대상자들 간에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하는 실험이죠. 그런 실험이 이런 실험이 있다. 그리고 피실험자 내 디자인이라면은 하나의 집단에 그 실험 대상만 있는 거예요. 요 실험 대상만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만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반복 측정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산 분석에서 방법 측정 디자인 1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 2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 이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운전자 몇 명을 갖다 놓고 기아도 몰아보게 하고 현대도 몰아보게 하고 뭐 쉐보레도 몰아보게 하고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그 뭐 자동차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라. 이게 반복 디자인이에요. 반복 측정 디자인인데 요거는 그 실험 대상자 사이에서만 하는 거죠. 이거는 실험 대상자들 간에 하는 실험이고, 예, 그거를 써놓고 있어요. 이학식 교재에는. 이게 의미 없습니다. 이거 실험 설계에서 이건 뭐 나중에 분산 분석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요게 뭡니까? 요게 순수 실험 설계죠. 예, 순수 실험 설계를 갖다 놓고 물어봤어요. 주시험 효과가 뭐고 상호작용 효과가 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주시험 효과는 첫 번째 측정이 두 번째 측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주시험 효과입니다. 반대로 상호작용 효과는 첫 번째 측정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독립변수 처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광고를 보여준다. 스마트폰 광고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 광고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변 광고를 그냥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슨 실험을 하네 그러면서 광고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독립변수 처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측정하고 그 광고를 유심히 봤던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기 두 번째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위 실험에서 통제가 어려운 외생변수 두 가지의 상호작용 효과는 무조건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비교 집단에는 아예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도요. 이거는 측정은 가능합니다. 측정은 가능하지만 그 인간의 본성에 의해 가지고 극한값에서 중간값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거는 측정은 가능하지만 그 본능을 어떻게 뭐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통제는 못하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제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상호작용 효과는 통제 불가능한 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통계적 회귀나 실험 대상 소멸 측정 비교로라도 답이 될 수가 있다. 자, 통계적 회귀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실험 대상의 소멸도 통제가 불가능하다. 측정 도구 변화도 통계가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도 정답이에요. 또 그렇게 쓰여진 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험 대상의 소멸은 임퓨테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다. 측정 도구 변화도요. 이것도 연구자의 능력과 지식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도 정답입니다. 결국 연구자가 얼마나 그 사전 지식이 있고 그리고 실험 설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도 정답이고 뭐 아니다 원천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둘 다 정답이다라고 뭐 교재마다 내용도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요거 순수 실험 설계에 관련돼 가지고 예, 측정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계산 식이 이래요. Q2 마이너스 Q1 빼기 Q4 마이너스 얘 빼기 얘 빼기 얘 빼기 얘예요. 이거 쭉 하면은 예 1200개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뭐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요거는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죠. 예,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봤던 이겁니다. 요게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니까 이거예요. 이거니까 그냥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순수 실험 설계까지가 기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실험 설계의 의의를 설명하고 유형 세 가지. 유사 실험 설계의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동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독립 집단 사전 사후, 그리고 시계열 실험 설계. 자, 요게 유사 실험 설계, 즉 자연 상태의 인텍 그룹을 그대로 갖다 놓고 실험을 하는 게 유사 실험 설계인데. 마케팅 조사 같이 자연환경에서 실시하는 실험은 외생변수 변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실험 전체에 대한 통제는 포기하고 측정 대상과 측정 시기만 통제한다. 이게 유사실험 설계다. 자, 예컨대 백화점 고객을 한데 모아놓고 무작위화로 실험 집단, 비교 집단을 나누는 식의 실험 처치는 불가능하죠. 예, 다만 첫 번째 측정, 두 번째 측정의 대상과 시기만 통제한다. 요게 이제 요 내용인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게 첫 번째 실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백화점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첫 번째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측정도 이것도 비교 집단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실험 대상이에요. 얘는 첫 번째 실험 대상이고 얘는 두 번째 실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2월 1일 날 백화점에 들락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또 백화점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손님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두 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실험 집단에 대해서 다르게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한번 백화점 캠페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놓고 무작위화 시켜가지고 실험 집단, 비교 집단 나누는 게 아니라 1차 측정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2차 측정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만 통제를 했다. 그 내용입니다. 요게 요 내용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동질 통제 집단 사전사후. 자, 비동질 랜더마이제이션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이 동질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동질하지 않은 집단이에요. 그래서 비동질 통제 집단입니다. 때문에 두 집단이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표변의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외생변수 통제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성의 결여가 발생하지만 실무를 위한 마케팅 연구에는 효과적입니다. 이 동질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외생변수 통제를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집단이라고 해도 그래도 비교 집단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외생변수 통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바른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게 비동질 통제 집단 사전사후고요. 그 다음에 독립 집단 사전사후, 이 설명드렸죠. 예, 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실험 집단에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집단에 또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캠페인을 실시하고 한 번 더 선호도를 측정을 한다. 이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측정 대상은 서로 독립된 집단이다. 통제 집단이 없습니다. 이거 둘 다 실험 집단이에요. 랜덤화도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외생변수 혼란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사전 측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의 효과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다. 이 전부 다 자연 상태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자연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유사 실험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열 실험 설계, 실험 집단 하나만 갖다 놓고 반복 측정하는 겁니다. 쭉 이렇게 반복 측정을 하면 단순 시계열은 하나만 배치를 하는 거고, 다중 시계열은 이제 여기다 컨트롤 그룹 비교 집단을 갖다 놓는 건데, 여기는 지금 단순 시계열만 하는 거예요. 장기간 실험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도 없어서 외생변수 혼란을 피할 수가 없다. 단 최서일 교재에는 요게 한 번 측정하고 두 번 측정하고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하잖아요. 때문에 첫 번째 측정, 두 번째 측정, 그리고 또 두 번째 측정, 세 번째 측정, 요 측정되는 요거를
쭉 관찰을 하면 성숙효과, 학습효과, 통계적 회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최서열 교재에는 써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요거를 측정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니까 첫 번째 측정, 두 번째 측정 쭉 하다 보면 성숙 효과가 발생했네, 학습 효과도 발생했네 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사실험 설계는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뭐는 통제가 가능하고 뭐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예,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비동질 통제 집단 사전 사후예요. 유사 실험에서 비동질 통제 집단 사전 사후고요. 실험 효과는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통제 가능한 외생 변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비록 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비동질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비교 집단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통제는 가능하다, 이 내용이고요. 측정 도구 변화와 실험 대상 소멸은 연구자의 노력과 임프테이션 같은 방법으로 부분 통제는 가능합니다. 물론 원천적으로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어떤 교재에 따라서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고 글 쓰여져 있는 그런 교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연구자라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자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상호작용 효과는 여기 아예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비교 집단에는 상호작용 효과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는 무조건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표변 편향도 그래요. 표변 편향도 이 집단하고 이 집단하고 다른 집단이에요. 동질하지 않은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변 편향도 당연히 통제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통계적 회귀도 통계가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통계적 회귀는 측정은 가능하지만 통제 자체는 불가능해요.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4년도 기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순수 실험 설계인 통제 집단 사전 사후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그때 제가 이거 예전에 학원에서 이걸 강의를 할 때 그때 여성 수험생이 있었거든요. 그 여성 수험생 말로는 그냥 일회성 사례 조사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여성이 내 몸무게가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이 먹는 거를 따라 가지고 내가 몸무게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아주 민감하게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 몸무게를 모른다, 동물한테 실험을 한다, 그럼 동물은 자기 몸무게가 얼마인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동물한테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실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출제된 게 요거예요. 예, 시계열 실험 설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제 불가능한 외생 변수, 예, 역사적 오형, 표변 편향, 측정 도구 변화, 실험 도구. 자, 보시면 이거 비교 집단이 없어요. 비교 집단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 오형, 표변 편향, 자, 그리고 이 측정 도구 변화. 자, 요거를 측정 도구 변화, 실험 대상 소멸, 요거를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딱 요렇게 두 번만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연구자의 능력과 지식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지금 측정을 몇 번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측정을 대여섯 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여섯 번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아무리 연구자가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거를 일일이 다 통제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측정 도구 변화하고 실험 대상 소멸은 이렇게 여러 번을 하면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한두 번 하는 거는 통제를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제 가능한 외생 변수, 이거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여기 앞뒤 변화를 보면 성숙 효과가 발생했다, 실험 효과가 발생했다, 통계적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예, 최서열 교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사실험 설계에서 시행계열 설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실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후실험 설계는요, 무조건 독립변수 처치를 못하는 게 사후실험 설계입니다.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험 대상 갖다 놓고 담배 피게 할 수 없죠. 이게 독립변수 처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만 측정이 가능하고, 그 실험 전에는 집단을 규명을 할 수 없어서 표본 편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조사할 때 폐암 집단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리고 독립변수 처치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작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만 파악할 수 있어요. 설령 폐암 집단이 과거에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상관이 있다라고만 파악하는 거예요. 예,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병발 조건, 그 다음에 외생변수 통제 조건, 그 다음에 시간적 선행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독립변수 처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후향적 설계는요, 연구를 빠꾸시켜서 가는 거고요. 전향적 설계는 앞으로 가는 겁니다. 보시면 현재의 결과가 과거에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역추적하는 것으로 사례 대조 조사라고도 한다. 예. 그런데 역추적하는 거다 보니까 표면 편향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또 집단의 과거 행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측 편향도 발생할 수 있다. 자, 현재 폐암 집단이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담배를 얼마나 피웠느냐, 이렇게 시간의 뒤를 거꾸로 뒤집어가면서 연구하는 게 이게 후향적 설계고요. 전향적 설계는요, 현재 담배 피는 집단, 현재 담배 안 피는 집단, 그리고 10년 후에 이 사람이 폐암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앞으로 가면서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코호트 설계입니다. 코호트라는 게 동일 사건을 경험한 동질의 특성을, 그러니까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 집단이라고 하는 동질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관찰하는 거, 이게 코호트 설계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흡연자 집단과 비흡연자 집단을 구성해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폐암 여부를 관찰하는 거다. 그래서 시간 흐름과 조사 진행 방향이 동일한 조사지만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변수를 조작할 수 없죠. 예, 담배 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처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후실험 설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후실험 설계까지, 그러니까 원시실험 설계 3가지, 순수실험 설계 3가지, 유사실험 설계 3가지, 그리고 사후실험 설계 1가지 해서 총 10개 실험 설계를 가지고 외생변수가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 나타나는 외생변수를 뭐는 통제할 수 있고 뭐는 통제할 수 없느냐, 총 10개의 실험 설계법에서 어떤 외생변수는 통제하고 어떤 외생변수는 통제 불가능하고, 그거 지금까지 쭉 장시간 동안 살펴봤거든요. 요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문제가 숱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외생변수 7가지 하고, 그리고 실험 설계법 10개에서 그 7가지가 뭐는 통제되고 뭐는 통제 안 되고 하는 거 꼭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 이번 시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과관계 조사가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측정, 척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